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내용은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입니다. 너무 속상한 사건인데 지금 잡고 보니 10대예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1차 범행자 그 네. 10대 2명이 지금 특정이 돼서 그 구속영장을 1명에 대해서 뭐 네. 신청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그 혐의 그 자체는 그 문화재 그 관리법 그 위반 그 사항인 거죠. 네네. 지정된 그 문화재의 효용을 그 해하는 예. 그런 현재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그 서울경찰청 벽에도 동일한 형태의 그 낙서를 해서 네. 공용 물건에 대한 또 손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 혐의가 그 적용된 것이고요. 예. 그 다만 구속의 여부와 이제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의 나이가 남자 청소년은 17세, 예. 여자 청소년은 16세입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이른바 그 소년법의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네. 즉 구속이라고 하면 성인 구속할 수 같은 없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그 되면 되겠죠. 증거인멸 가능성, 예. 도망 우려. 도망 우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예. 그런데 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것 세 가지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가 또 판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 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부합한 것이 예. 아주 흉악 범죄에 그 있어서 뭐 이를테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인천에서 그 초등학생을 이렇게 유인해서 예. 살해했던 그때도 이제 2명의 그 공범이 있었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는 다 구속이 됐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전에서 발생했던 예. 같은 친구인데 그 여고생이 목졸라 살해한 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한 명에 대해서 청소년 한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을 하고 하는 계획인데 실제로 발부될 것인지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물론 지금 국민의 그 공분을 사는 그런 대목인 예. 것이고요. 뭐 기본적인 국가 정책의 그 방향도 문화재에 대한 그 예. 엄격한 관리가 기본적인 국민 정서와 여론입니다만 예. 그 법리상으로 과연 따져서 이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점들도 있죠. 예. 이를테면 알겠습니다. 그 담벼락이 정말 진정한 알고 의미의 있었네요. 문화재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해당되는 것인지 네네. 법리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를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득이에 해당하는 이제 기준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 이게 조금씩 기준이 낮춰지는 것이냐 높아지는 것이냐 이런 것 좀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사주한 사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특정이 되는 게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본인을 이 팀장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면 이제 이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좀 추측하세요? 일단은 가공의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밝혀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그 입금 계좌 내역도 있는 것 같고, 있는 사람이다. 네, 또 그다음에 그 SNS 상의 실제 그 대화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팀장인지의 그 여부는 변론으로 치되 예. 어쨌든 그 불법 사이트 운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 결국은 이제 그 영화 공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화만 이렇게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다든가 예. 또는 그 음란물을 이게 매교로 해서 예. 또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돈 때문이군요. 네, 예. 그런 구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또 실제로 팀장일 수도 있죠.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뭐 네. 팀장일 수도 있지만 예. 이 명칭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지하 경제 예. 여기서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적인 여러 가지 음란물 또 광고 예. 그다음에 도박 또 뭐 저작권법 위반 뭐 등등과 이제 관련된 그러한 일을 상당히 실무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가 뭐 그런 추정을 해본 적 합니다. 진짜 이 팀장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범행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못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똑같은 혐의를 받게 되고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일단 가중되는 지금 것도 그렇죠. 있는가요? 이 예. 스프레이를 이렇게 사용해서 낙사한 행위에만 일단 국한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교사범이라고 이제 네. 부르는 거죠. 사주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형법 등에 의하면 예. 이 교사범은 정범 실행을 한 그 주체자와 예.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이 공범정범. 원칙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선고형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영리 목적도 있었고 예. 또 미성년자를 이렇게 부추기다든가 예. 이게 나쁜 식의 범행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비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법정형은 동일하게 처벌하면 원칙이지만 예. 실제 그 선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교사범이 좀 더 중한 죄를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실행에 있어서도 돈을 실제로 지급이 됐고 계좌 추적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범행이 끝난 다음에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은 숨겨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뭐 했을 수도 있고 뭐 도망 다니라 이런 메시지까지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팀장을 이렇게 어쨌든 사주를 하고 실제 돈도 주려고 했고 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이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도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 숨는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계좌 추적을 왜냐면 5만 원을 이제 그 받았으니까요. 예. 계좌 그 역추적을 이제 해보는 이런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것이 또 그 대포 통장이면은 조금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아예 끊기는 건가요? 그런데 그 대포 통장을 결국은 이제 얼만큼 실질적으로 또 역추적이 가능하느냐 이런 또 수사 기법도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익명성성에 분명히 숨어서 예.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또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거 플러스 또 그 SNS 상에 그 나누었던 그 대화 네. 그 내역을 텔레그램이더라고요. 네, 텔레그램이죠. 그것을 이른바 통신선에 따른 또 디지털과 관련된 예. 그런 수사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그 장소 또 특정적인 뭐 시기 예. 뭐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밝혀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허위 정보라든가 그걸 차단하는 뭐 이렇게 우회로 또 활용한다든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지 않는 예.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또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 팀장을 특정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사실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그 요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이 팀장이란 사람이 뭐 개인의 어떤 그 사이트를 홍보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이 했을까요? 이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프로파일링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네. 사항들을 이렇게 추측해 볼 때 550만 원, 왜 하필이면 또 550만 원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네. 본인이 하지 않고 10대를 사용하고 익명성 속에서 어쩌면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밴달리즘의 그 한 형태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지를 표하기 위해서 예. 일정한 반달리즘을 해서 즉 문화재에 대한 공격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이제 자신이 주의 주장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반달리즘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예. 또 두 번째 형태는 무엇인가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네. 이것 하나의 그 심리적 배설 행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세 번째는 그 이윤 목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그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적 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영화 공짜라고 하는 이런 문구와 예. 그다음에 그 곁들여진 그 정보 자체가 특정적인 그 사이트를 이렇게 알림으로써 그곳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 그 수익 구조를 예. 더 알리고 확장하기 위한 예.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상업성이 농후한 이윤 목표일 추구를 것이다. 위한 예. 그런 형태의 밴달리즘 문화재 파괴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저는 좀 너무 놀랐던 게 추가 지시가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해라. 이게 지금 어쨌든 그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뭐 책을 물을 수는 없는가요?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예. 그 장소에 일정한 뭐 착수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장소를 그냥 뭐 배회하고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 살펴보는 행위 자체가 바로 행위의 착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본인의 그 이야기 자체도 무엇인가 거기 그 장소는 예. 경계가 좀 삼엄한 것 같아서 네. 그 장소를 택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점에서는 또 하나의 함의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예. 중요한 이 문화재 그 관리에 있어서 이처럼 일정한 이 접근 통제가 있게 되면 네. 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행의 의지가 꺾이는구나. 예. 뭐 이런 함의점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 문화재 그 관리청 등에서도 예. CCTV만 그냥 이렇게 예. 덩그러니 달아놓기보다는 예. 이른바 그 경호 인력,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민간 경비를 활용해서 예. 뭐 취약 시간대에는 이렇게 그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사실상 그 경찰이 그 세종대왕 그 동상을 지키려고 그곳에 순찰을 했던 그렇지 것은 아닐 않잖아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장소 자체가 행사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중요시설도 많고 네. 뭐 등등 때문에 경비 목적으로
사실은 그 장소에서 순찰을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죄 억지 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그 중요한 문화재에 있어서 네. 적극적인 그 보호에 있어서는 CCTV만 뭐 달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범행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인데요. 예. CCTV와 이제 관련돼서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예. 40개 이상의 그 모니터링을 인간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 뭐 지능형 CCTV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발견이 됐을 때 행동을 또 제지하는 이런 그 행동 제지팀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인프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특정적인 그 경호 인력 또 민간 경비 인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경찰들이 그걸 계속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자 그렇다면 또 걱정되는 것은 모방범죄예요. 안 그래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 모방범죄 우려된다 했는데 바로 나타났던 게 이제 20대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또 남겼고 본인은 또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자기의 그 존재감을 너무 네. 그 과잉적으로 그 표출하고 싶은 또 그 관심의 중심에 그 쓰고 싶은 예. 이런 심리 기제가 작동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더군다나 본인의 일정한 행위 자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마치 자신의 일정한 지위도 이른바 그 미국 등에서 있었던 그 독창적인 예술가 그룹 미스 치프와 같은 예. 그런 레벨에 있는 것으로 오류적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그 유명한 창의적인 그 집단에서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이러한 폭력적 행위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예. 관심을 끌고 무엇인가 그 흥미만 이제 추구를 그 하면서 네. 이른바 합리화를 현재 그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뭐 폭력, 그다음 문화재에 대한 폭력 이것은 결국은 이제 왜곡된 심리적 그 배설에 그 불과한 것이고. 예. 따라서 이와 같은 그 행위 자체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예. 용서와 반성은 고사하고 예.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매를 벌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매를 벌고 있다? 뭐 그렇게 네. 좀 비난을 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예술가라면 문화재도 예술인데 예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 YTN 취재 결과 이 20대는 미술관에 전시됐던 예술 제품 일부를 훔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방 범죄를 계속 일으키고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큼 형량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은 그 드렸습니다만 예. 그 이제 문화재 그 관리법의 그 효용을 이를테면 은닉시킨다든가 네. 손상하다든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예. 징역 3년 이상으로 예.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거죠. 그 예. 최근에도 보게 되면 그 울주에서 낙서를 한 행위에 있어서도 네. 네. 징역 2년이 그 선고가 됐고요. 예. 그 이유 자체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 재물이 아니고 네. 그 안에 있는 역사적 가치 또 우리 전체의 공동체 이론의 예. 특정적인 예. 뭐 이런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재물 손괴죄보다는 상당히 형량을 높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죄로 안 인식하는 이러한 그 몰상식한 뭐 이런 것도 좀 문제인데 네. 사회적인 교육도 함께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모방범죄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뭐 잡고 보니 동네 사람이었는데 잡은 다음에 옥상에 가두고 협박 문자를 보내. 이거 좀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뭐 참 끔찍한 네. 뭐 어떻게 본다면 영화에서는 뭐 나올 법한 아찔합니다. 아찔한 장면이 예. 지금 서울 한복판 더군다나 그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 예. 그 상황에서 예. 더군다나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네. 이 40대 그 남자가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해서 예. 옥상 위로 끌고 올라간 다음에 예. 그 테이프 끈 등으로 옥상에 이렇게 난간 같은데 묶어 놓고 얼마나 축구 무서웠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그 휴대폰 등을 그 활용을 해서 내 지시를 따르라고 부모한테 문자를 보는 거죠. 네. 특히 당일날 오후 2시까지 2억 원을 준비하라.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한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소위 말해서 협박 그 예.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그 농후하다고 해서 예.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 범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잡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요? 지금 이 범행의 그 동기 그 자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즉 그 빚이 사채도 있었군요. 많이 예. 썼고 예. 등해서 그 돈이 그 궁했다. 그래서 범행 동기가 이제 금전적 그 이유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떠한 소위 말해서 그 금전적인 그 부채가 있었고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더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죄질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불량한 것이죠. 예. 그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니까요. 예. 거주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 꼬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웃이 사실은 아파트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오히려 협조를 하고 막아주고 그러니까요. 예. 방어를 해주고 예. 지켜주고 예.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네. 그것과 정반대로 물색을 하면서 다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 아이들을 표적으로 했었는데 또 형제 같아서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예. 뭐 표적을 또 바꿨다. 예. 그러면 동네 자체가 그야말로 그 야수가 예. 아주 공격과 사냥을 하는 뭐 예. 이런 형태의 지금 분위기가 된 것은 아니냐. 예. 그런 역할에 대해 있어서는 죄질이 상당히 그 불량한 예. 그 약취유인죄 우리가 얘기하는 유괴의 범인데요. 예. 상당히 그 불량한 예. 이런 생각과 반사회적 예.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또 범죄에서는 우발성 이런 게 또 중요한데 보니까요. 이틀 전에 이미 협박용 쪽지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CCTV 위치를 다 파악했고 이건 분명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약취, 유인죄 우리가 네. 우리가 통상 사회적으로는 유괴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우발적으로 한다든가 뭐 음주 상태에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이건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검거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도 고안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협박 문기 자체도 네. 이미 이틀 전에 준비를 했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그 범행에 사용된 그 도구들, 뭐 테이프, 예. 그다음에 뭐 노끈, 또 흉기, 뭐 이것은 다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철저히 그 기획이 그 된 것이다. 예. 더군다나 아파트의 거주민이기 때문에 네. CCTV의 위치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피하는 쪽으로 했고요. 더군다나 네.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예. 뭐 우산까지 예. 또는 옷까지 갈아입고. 다른 것으로 갈아입고, 예. 그러면 이것은 범행의 그 착수 이전부터 범행 진행, 범행 종료 이후의 도주까지 아주 철저하게 마음속의 그 지도를 세밀하게 그렸던 계획성 범죄다라고 생각되죠. 학부모 입장에서 등교를 보냈는데 내가 직접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도 들 수 있고 등교했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협박 문자가 온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도 철저하게 좀 다루고 후속 취재를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예, 그 지금 일단 그 사후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네. 이 그 초등학생의 그 심적인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예. 지금 치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뿐만이 예. 아니고 예. 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그 불필요한 이제 공포감이 또 예. 생겼기 때문에 예.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뭐 심리적 지원도 함께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문화 아닌 그러니까요. 문화가 예. 돼 있는데 네. 그 사실상 그 외국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죠. 정확하게 이 아이를 교사한테 인계하는 것까지 되는데요. 예. 결국 그 지역 사회가 아이 전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한다고 하는 예. 한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체 네.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뭐 아프리카 그 속담처럼 예. 뭐 그런 것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 마약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다뤄졌습니다. 근데 마약과 상관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경찰 수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최초 네. 시작부터 이렇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네.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유흥업소 그 모 마담이 뭐 예. 실장이라고 뭐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제3자가 이것을 사실상 인천경찰청에 이제 신고가 되었죠. 네.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첩보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그 요체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마약 수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진술에부터 그 시작이 그 됩니다만 예. 중간 중간에 이 실장이 예를 들면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예를 들면 화장실에 뭐 이상한 물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한 눈이 풀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은 또 아니다고 번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배우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약 전과 육범에 해당되는 이 실장의 그 말만 네.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일단은 이제 그런 점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현재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서는 예.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식별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 나라의 일주에 예. 이를테면 화학 구조식이 이렇게 변형된 10개 이상의 새로운 신종 마약이 뭐 등장을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향인데 예. 어쨌든 지금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는 예. 정면 모바일 검사까지 이제 했음에도 예. 지드래곤 씨는 일단은 무혐의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은 경찰의 신빙성 판단이 조금 미흡했고, 예. 그다음에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그 상태에서 내사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밀행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알려진 이것이 경우는. 알려지게 되었던 예. 소위 말해서 그런 정보 관리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예. 뭐 그 두 가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 경찰청이잖아요. 네. 인천 경찰청에서 마약만 지금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력이 상당히 높은 건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있다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마약을 탐지를 안 당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그 기법들 많이 있고요. 네. 뭐 그것이 이제 그 모발을 완전히 뭐 예. 제거하는 이게 지금 것에서부터 지드래곤 씨에 해당한다는 해당되는 얘기 건 전혀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그 마약 검사에 관한 예. 이 소위 말해서 그 턴어라운드 타임, 회신도 상당히 좀 많이 예. 늦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마약 건수 자체가 2만 건 이상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신종 마약에 대한 이 시료에 대한 식별도 조금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지정이 돼야 또 사실상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지정은 어디서 해요? 법무부. 그것은 그렇죠. 법무부와 식약청에서 이것이 이제 불법 마약이다라고 지정이 안 되면 설령 그것이 검사가 돼도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시차가 또 있긴 합니다. 네. 뭐 이런 등등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마약 수사에 대한 네. 지금 뭐 부담감, 뭐 예. 수요는 많아지는데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예. 이런 문제도 하나의 숨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권정 씨랑 상관없는 전혀 상관이 이야기입니다. 없는 지금 얘기죠. 이제 수사에 일반적인 대해서 얘기를 의견을 말씀드린 나눴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권정 씨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뭐 댓글도 있었고 지금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걸 봤다. 한 해 평균 마약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다. 그래서 치료 재단을 아예 만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이번에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마약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네.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그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는 벌써 10년 이상 옛날 그 얘기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그 마약이 상당히 많대요. 그 예, 맞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예방, 더군다나 유명인이 마약에 대한 예방적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은 예. 청소년들에게 이 예방에 상당 부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요. 예. 뭐 그와 같은 그 취지의 그 재단인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이 이 마약은 이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서 수요 차단과 관련돼서는 이 재활 예. 이것은 사실상 그 의료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국내에 뭐 그 의료적인 시설이 있는 곳이 뭐 20여 곳뿐이 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지드래곤 씨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뭐 확충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공을 하겠다 예.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수요 공급에 또 그걸 측에서 수요 측에서 이걸 또 치료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니까 또 새롭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